자, 어제 여러분 이 보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민주당 하위 20%에게 민주당이 불출마를 권고했다. 이런 보도. 뉴스원 보도였습니다. 기사를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의원 평가를 마무리했다. 이 가운데 하위 20%에 속한 의원들 중에 일부는 그 결과를 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위 20%에 속하면 경선에서 20 내지 30%의 득표수 감산이 적용돼서 사실상 출마가 어려워질 수 있다. 사실 근데 과거에는 그냥 잘라버렸거든요. 잘려나간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고, 이분이 굉장히 빡쳤던 모양이죠. 그 뒤로 이제 민주당에게 계속 핥히는 침뱉는 그런 말들을 계속 이어가고 계시는데 안타깝습니다. 자, 이광은님 2만 원 감사합니다. 근데 그걸 사실은 그때 자른 주체는 이재명 대표는 아닌데 왜 이재명 대표만 열심히 씹으시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하위 20% 미만의 정치인들한테, 국회의원들한테 연락해서 당신들 어차피 나가봐야 안 되니까 이제 출마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민주당이 발끈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위 평가자 20%한테 전화를 돌려서 평가 결과를 통보했다. 이런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당은 하위 평가 20% 해당자에게 통보한 사실이 없고 불출마 권고를 한 사실이 없다. 이런 또 입장을 내놨습니다. 공보국에서. 자, 그런데 말이죠. 민주당 입장 나오니까 기자들 사이에서 또 돌았던 글이 있습니다. 하위 20%에게 전화를 안 돌렸다는 민주당 공지와 관련해 기자들이 반응 보이기를, 취재한 기자, 뉴스원 기자뿐 아니라 국회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는 전화를 걸었던 것이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져 있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나오니까 어이없다는 반응. 전화 받았다는 서울 지역구 모 국회의원의 실명까지 언급하면서 기자들 사이에서는 1시간도 안 가서 다 걸릴 걸 우리를 호구로 하느냐라고 민주당을 비난하면서 각종 찌라시를 생성하고 있다. 예, 그래요. 하위 20%를 분류를 했고 그들에게 전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파악하지 못했는데 사실 여러분들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들려드릴 이 이야기 때문입니다. 자, 또 돌았던 정보 보고가 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돌았던 정보, 아마 여기서 처음 들으실 텐데, 민주당 하위 20% 발표 명단에 이원욱, 조응천, 김종민이 있었다고 함. 김종민, 이원욱, 그리고 조응천. 네, 민주당 하위 20% 미만에 이원욱, 조응천, 김종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윤영찬은 본인도 그 20% 미만에 포함된 줄 알고 같이 탈당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그 20% 미만은 없는 걸로 이제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탈당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렇게 고민을 하던 중에 현근택 소식이 들리니까 기자회견 20분 전에 급히 마음을 바꿨다고 합니다. 20분 전에. 윤영찬이가 20분 전에 마음을 바꿨대요. 현근택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탈당해야 되나, 그래도 내가 하위 20%에 포함되진 않는데, 이런 중이었는데 현근택 얘기가 나오니까 바로 그냥 탈당 안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원욱 같은 경우에 어제 아침에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4명 모두 탈당한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런데 탈당 기자회견 직전에, 그러니까 20분 전에 이제 세 사람한테 민주당에 남아서 당을 바꾸겠다, 이런 뜻을 전했다고 하는군요. 예. 그래서 김종민이가 탈당 기자회견 한 다음에 기자들이 물어봤겠지. 윤영찬이가 빠졌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김종민 얘기가 저희도 당혹스럽고 정말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참 웃음이 납니다. 웃음이 나요. 자, 이러다가 현근택이 공천받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와, 이거 진짜 큰 그림 나겠네. 자, 사실은 여러분, 이 정당의 당원이라고 하는 건요, 그게 가벼운 게 아닙니다. 이 다소 입장이 다르더라도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가 크게 다르지 않는다면 공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의 신념은 뭡니까? 반 이재명 말고 또 신당을 만들 만큼 다른 가치를 갖고 있습니까? 윤영찬이는 또 마음은 신당이지만 몸은 민주당에 있겠다. 이게 뭐야? 이게 기본적으로 신당을 만들 명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신념적 밑바탕이 없다는 얘기예요. 김민석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총선의 단골 손님인 이합 집산이 시작됐습니다. 당내 경쟁에서 승리하기엔 역부족인 것이 이합 집산 세력의 공통점입니다.
자, 그리고 더민주혁신회의에서도 논평이 나왔어요. 민주당 당적으로 재선, 3선을 한 국회의원들이 하는 기득권 양당 정치 비판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다. 그렇죠. 김종민도 그렇고, 김종민은 아니죠. 재선인가? 재선일 거야 아마. 그지? 2016년에 처음 되고 2020년에 됐으니까 재선이지. 그 이원욱이는 3선이고 조응천도 재선일 거예요. 2016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영입한 사람이니까. 그래요. 재선 2명, 3선 1명. 이런 국회의원들이 하는 민주당 등 기득권 양당 정치 비판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다. 새로운 가치나 비전도 제시하지 못하는 이낙연과 탈당파들의 관심사는 오직 권력과 공천뿐이다. 최근 벌어진 상황으로 급하게 꼬리를 내린 윤영찬만 봐도 그들의 의도는 투명하리만큼 분명하다. 이들이 벌이는 코미디 촌극의 결말은 불을 보듯 뻔하다. 총선에서 국민은 철저하게 외면할 것이며 그것이 두려운 자들은 결국 윤석열 정권에 투항할 것이다. 탈당도 하기 전부터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키는 데 일조한 이준석, 금태섭, 양향자 등과 연대를 말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어떠한 진정성도 찾아볼 수 없다. 정말 한마디 한마디가 뼈 때리네요. 그래요. 탈당 전부터 윤석열과 과거 동지였고 또 앞으로 대선 앞두고 다시 합칠 이준석, 금태섭, 양향자와 손잡겠다. 이들의 모습에서 어떠한 진정성도 찾기 힘들다. 네, 수박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은 낙엽이 탈당합니다. 예, 신당 창당을 공언할 것 같은데 오늘 그 동아일보에 아주 재밌는 내용이 실렸습니다. 이낙연은 이제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 그리고 정택은 한나라당 전 의원이 참여하는 당신과 함께 세력과 이르면 이제 오는 14일에 창당준비위원회를 꾸린다는 거예요. 자, 근데 말이죠. 이 안에서도 아직 창당준비위원회를 꾸리기도 전인데 지금 갈등 기류가 형성돼 있다고 합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뭐냐? 그 박원석, 정택은 이런 사람들이 이낙연한테 이선 후퇴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낙연은 지금 민주당에서 자기 설 자리가 없어가지고 탈당해가지고 새 당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아니, 새 당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 보고 이선 은퇴하라고 하는 것도 참 이건 할 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총선은 물론이고 대선 불출마를 약속하라는 거예요. 이낙연 보고. 아니 이낙연이가 왜 탈당을 하는데 왜 신당을 창당하는데 이낙연 쪽은 신당 창당 과정에서 대표 자리 등 기득권은 내려놓을 수 있지만 내 대표 따윈 안 해. 그러나 대선은 다른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벌써부터 갈등 기류가 주도권 싸움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죠. 아이고 이렇게 당을 호구로 하는 사람들 말이죠. 정당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책무와 또한 정체성 같은 것들을 쉽게 보는 자들이 이런 자들이 당 깨고 나가는 겁니다. 그 당을 함부로 또 새로 만들죠. 당 깨고 당 새로 만드는 거. 이것이 주저되지 않는 사람들. 앞으로도 또 깨고 또 만듭니다. 저 당의 미래는 총선용 떴다방이 아니라 떴다당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 참 한국 정치의 온갖 못난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다 보고 계십니다.